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화면 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 퀴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놀이끼리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에 토다는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장규성 기자,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줄 것 같아요? 배신의 정치를 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요, 어제 그 청룡영화제에서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네. 여우주연상은 남은희 씨가 받고, 아마 그 주연했던 영화가 택시운전상.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배신 관련 사실 얘기한 대로 장윤성 기자 얘기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배신 관련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 이제 배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그동안에 키워놨더니 버리고 어디로 딴 데로 갔다라고 하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설쳐가지고 당선시켰는데 경기지사가 도망을 가출했다. 배신 않는 새 인물로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는 얘기고, 덧붙여서 뭘 얘기했느냐. 깜짝 놀랄 만한, 뚜껑이 열리면 크게 놀랄 거다라는 것인데, 제가 어느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나중에 그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접니다 하고 나오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질문을 제가 변한봉 수석 부대변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 그렇게 얘기하면 합니까?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 그 당시 당이 한창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좀 당을 떠나셨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당이 자유한국 당시 새누리당이 잘못됐었고 적폐의 본산이었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자기만 살겠다고 나가고 자기만 죄가 없는 척 깨끗한 척, 자신은 그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혀 관련 없는 척 나가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보수가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웃기웃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럼 책임질 것은 똑같이 책임을 졌어야지 왜 그 당시에는 나는 아무런 관리 없었던 것처럼 선 긋고 나와놓고서 이제 다시 보수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뭉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일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능구 대표, 뚜껑을 열면은 깜짝 놀랄 지금 한국당 계열의 후보 어떻게 짐작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본인이 그 인재영입위원장은 아닌데 실제로 내년 그 광역단체장 선거에 자기 당대표 명태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만 저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래도 이제 소속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죠. 예, 다르죠. 근데 한교안 총리가 여론조사상은 제일 높은데 아마 자유한국당 당원 지지자들한테도 제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다능코 아니다. 왜냐하면은 한 총리가 하게 되면은 탄핵, 박근혜 다시 연상되기 때문에 연상시킨다.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지금 부산도 그렇고 뭐 이 경남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강력단체장은 아마 전략공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전략공천이요? 예.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 현 지사잖아요. 그리고 남경필 그 지사가 어떤 연정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연정이 실제로 이 지방장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사람들을 연정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협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측면이 많고, 물론 그 서로 간에 어떤 이 경계하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고 남 지사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아들 문제 생겼을 때도 바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 정면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홍준표 당대표의 그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지금 변한복 이 대변인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서는 바른정당의 그런 이야기를 당대표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제가 볼 때는 12월 15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 그러지만 그때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볼 때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남지사와 혹시 구원이 있어 그런 건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보수 지지자의 요구를 받기 위해서는 남지사 같은 분이 들어오겠다는데 안 받으면 큰일 나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2011년도에
한나라당이 어려울 때 당시에 홍준표 당 대표였었죠. 대표였는데 대표 그만두라라고 해도 홍준표 대표는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최고위원이었던 남경필 현 지사하고 유승민 최고위원이 그만두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몰려서 이제 그만두게 했던 거죠. 그런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남경필 지사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독선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른 대안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쪽에 상당히 좀 문을 두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분이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홍준표 대표 왜 그러세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요? 캠프에서는. 예. 예. 근데 뭔가 이제 풀고 싶어 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바른정당이 국민의당하고 이제 통합 혹은 연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의 노선은 우선 그 이를테면은 뭡니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의당과의 뭐 통합이든 연대든 추진해야지 이 보수 통합을 먼저 하지 않고 국민의당하고 먼저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약간 유승민 대표와 그리고 또 남경필 지사와의 어떤 노선에 차이가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무리하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불만을 독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화면에 나왔던 배반했다 배신했는데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뭐 비슷한 말인데 네. 배신이 좀 더 심하게 보이죠. 아, 그렇습니까? 신용을 깼다 뭐 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신용과 의리 이거를 너무 좀 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모 그룹이 그 사훈이 신용과 의리입니다. 의리가 그룹 사훈인데 그 회장은 아들 맞았다고 강목 들고 가서 빼고 그 셋째 아들이 왜 변호사 머리채 잡아당기고 그 사훈이 의리가 들어가서 그 잘못된 의리거든요. 과거에 그게. 민주정의당도 있었죠. 그 잘못된 의리가 괜히 막 그 아들 맞았다고 몽둥이 들고 나가는 게 의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의리냐 배신이냐는 국민을 향해서 정말 제기를 가는 거냐. 누구를 위한 배신이냐. 과거 독일에서 슈레드 총리가 자기 지지하던 세력을 배신하고서 그 노조에 대해서 또 임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독일 개혁을 해가지고 통일 이후에 찌그러진 독일을 네. 지금 이렇게 성장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남경필 지사 보고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좁은 얘기죠. 네. 그거는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오지 마. 여기 당에 오지 마. 네. 나 보기 싫어.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보여드리고 과거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복당파는 그러면 배신 아닙니까? 저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배신인데 그런 분들이 탄핵에 찬성 반대를 계기로 해서 나갔던 분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다 끌어안아서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의 배신이냐 의리냐는 자신을 기준으로만 보는 좀 작은 프레임이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좀 큰 배신은 좀 많이 우리가 좀 장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까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4년 전에 밤잠을 안 자고 뛰어서 당선시켰는데 지금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당선은 못 시켰지만은 비슷한 얘기한 게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김기혁 위원장을 두고 두 번이나 마지막 가서 유세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XX란 단어를 썼나 모르겠는데 역시 또 이제 국민의당 지금 법률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승훈 변호사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런 말 할 만합니까? 그냥 이미 나왔으니까 싸가지 이런 말 할 만합니까? 네, 일단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안 대표께서 뭐 이런 말을 할 분이 아닌데. 할 분 아니다. 정말 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가졌는데요. 하기는 뭐 했다고 그래요. 다만 약간의 네,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를 다르다. 뿐이지. 근데 이제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오죽이라는 것이 무슨 김기혁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회의석상에서 네. 뭐 들고 있던 종이를 들어서 뭐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뭐 안철수 사당 아니냐, 뭐 지지하는 원외인 위원장 많아서 에너지 좀 받겠네, 네. 뭐 통합하시라, 약간 비꼬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대표께서 안 대표가 이렇게 흥분할 분이 아닌데 그때는 이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뭔가 비꼬는 튜로 뭐 A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굉장히 흥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일각의 측면에서 보면 또 많이 변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김현성 부원장이 오늘 손을 자꾸 드시네요. 예. 아니, 모두의 우리 앵커님께서 송강호 얘기하셔서 이제 이 배신 문제와 제가 이제 송강호 씨의 그 수상 소감을 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좋은 얘기입니다. 잠깐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강호 씨는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내가 왜 출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5.18 희생자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빚진 마음에서 되게 용기를 냈다고 했던 말이 상당히 많이 울림을 줬어요. 근데 저는 안철수 싸가지 발언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의 우리가 당선시켜줬더니 누가 당선시켰습니까? 국민들이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선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염치, 부끄러운 마음으로 해야죠. 어떻게 사당화시킨 게, 이게 가장 저는 사당화에서 오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거나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이 당을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국민을 위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송강호 씨의 총력영화제 주연상 자체 소감은 조금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만한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혜선 기자. 그러니까 실제 저기 변호사님께서 너무 실감 안 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구현을 아니 취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성인데 뭐 이렇게 딱 그랬다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사당이죠, 맞죠? 뭐 이제 뭐 이러면서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뭐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 많은데 좋으시겠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꼬아서 실제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임에서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 양반 진짜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선거를 2번이나 지원을 가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면전에서 망신 주기를 했을까? 그 이면의 진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면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호남 중진의 마음이 좀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 중진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는 이른바 3단계 통합론에 대해서 절대 찬성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 이것을 좀 실제로 이제 세력 관계로 보면 이분이 이제 그런 호남 중진들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실제로 세게 평소보다 더 세게 얘기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평소에도 좀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세게 현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히 이런 배신 아니냐 또 아니면 내가 지원했는데 그러냐라는 얘기는 조그만 한두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이런 게 세력으로서 그렇게 짚었다고 해결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변함원 변호사, 이 경우에는 가장 흔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배신 이야기하면은 역사적인 과정이 많긴 합니다만은 가장 짧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던 배신의 정치 얘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2015년 6월이었죠? 6월이었는데 그게 2016년 4.13 총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당시에 새누리당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아니었죠? 사실 보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건 아마 지난 총선 공천 즈음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진방 않을까 논쟁이 싶습니다. 사실은 배신의 정치 파동의 연장선상에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배신의 또 논란이 시작되면서 그다음부터 공천 파동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무너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결국 그 배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공천을 주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에 대한 배신이냐 아니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될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당이 우리가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대선까지 무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낙관론에 빠지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신의보다는 지도부, 특정 계파에 대한 신뢰와 의리가 강조되면서 결국 무너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죠, 자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누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냐,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 그것은 저희도 좀 뼈가 깊게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김현성 부원장이 배신과 의리의 기준을 국민의 지지, 국민의 신뢰였다는 점은 굉장히 좀
어느 쪽이든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능우 대표. 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그 당시 2015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가 이 45% 내외였을 것 같은데 워낙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다 할 정도로 지지층의 결집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영향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에서 호남 출신, 의총에서는 호남 출신이 가반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몰려가지고 통합이 아니라 연대부터 하겠다 결론을 내렸지만 원외 협의회장이라든지 전체 당원에서는 지난번에도 압도적으로 당대표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한 지도자한테 압도적인 지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예. 배신이라 낙인만 찍히면은 그 사람들이 굽히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70% 이상 지지율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 봐요. 우리나라 정당사에 보면은 주류 비주류 항상 6대 4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여야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상태인데 네. 너무 야당 그리고 그 당에서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절대 국정 운영이나 우리 그 국회 정치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 얘기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당화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당이 사당화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국민의당의 이런 진통은 앞으로 이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의 외연을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마저 이룰 것인가 아니면 호남을 포함한 중도 세력을 결집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그냥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보고 네. 중도 개혁 세력을 통합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고민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고민을 거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심정입니다. 네, 오늘 뭐 좁은 시간이 되면 국민의당 관련 부분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배신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당내 주류가 아닌 뭔가 비주류의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당이 건강하게 클 수 있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아까 그 배신의 대상으로 찍혔던 남경필 지사라든가 한때 해가지고 한나라당 시절에 남원정 이른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건강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찬가지고 뭐 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정당이든 사회든 간에 이를 제기하면 뭔가 조금 몰패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그러든 위세를 빌리든 간에 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오늘 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요즘 여당인 민주당의 목소리는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별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또 적극적인 역할이 없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대상들이 주로 지금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요. 홍문정, 김성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배경은 지금 이후에 15일인가요? 다음 달 15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유력 후보, 나머지 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소개가 다 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본인 그림 조금 자그맣겠다고 혹시 불평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당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있고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도 했었기 때문에 비중이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주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친박계가 홍문정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다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친박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하나 이것 좀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기 나오네요 바로. 홍준표 대표가 세계 그 당내 특정 계파라든가 친박을 위한 공격할 때 이런 그 곤충이라든가 벌레를 많이 좀 들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남 거철의 사마귀 같은 경우는 욕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다만 이후에 나왔던 바퀴벌레, 개,
기생충 얘기는 최근까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상대방을 세게 지금 비하하려고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쟁 옆에서 봤을 때 우선 오늘 또 장윤선 기자 발언 기회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취재를 하니까 진행 과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성태 후보 대 모두 친박 단일 후보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는 단일 후보가 하더라고요. 홍문종 의원 분위기로 가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데요. 이를테면은 조경태 의원도 뭐 일부 좀 몇 석 가져갈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나경원 의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유일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근데 좀 잘 안 돼요, 이분이 선거가. 선거가? 예, 원내대표 선거 몇 번 나왔었는데 뭔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안 된다는 잘안 얘기가 좀 된다는, 들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데 당내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를 몰아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여전히 좀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태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자, 아무튼 지금 레이스는 어쨌든 김성태 후보 대 친박 단일 후보가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이제 가운데 40명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도 40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 표심이 크게는 60명까지 보기가 돼요. 뭐 굉장히 많이 뭐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다 찢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표가 이렇게 몇 표씩 나눠질 것이지 누구에게 몰표로 가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예.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116석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까지 합하면 117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원내대표는 의원들 원내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김성태 의원은 이른바 김무성계로 알려져 있고 하는데 탈당해가지고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일부 해석은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서의 김성태 의원을 미루고 있는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당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변환봉 변호사.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홍문종 대 김성태 양강 구도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겠는데 안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과거에 친박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조차도 이제 사실 그 결속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출당이 됐었고 한때 친박의 좌장이라고 불렸던 서청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박들 이렇게 과거 의원들을 구속해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문종 의원도 사실 뭐 저희가 내부에서 보면은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라는 것은 당내 서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뭐 잘못된 결과를 받게 돼서 혹시 물려나갈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당내 실세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무성계가 그야말로 당의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그 여러 초대성 의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표에서도 사실 60명 정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과거에 이제 친박 쪽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그분들도 제3의 카드를 거론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에서도 사실 뭐 이주영 의원 이라든가 여러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그야말로 전혀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양강, 삼강을 논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께서 미용실의 민심까지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쉽지 않다. 뭐 우선 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친박은 자기 지치다거리 하기 바빠요. 다들 재판들 받으시더라고요. 검찰에서 언제 연락 오느냐 이런 거에 관심 기울이고 최경환 의원은 며칠 전에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듣더라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뭐 그렇게 했죠. 나 혼자만 물에 빠졌는데 좀 지푸라기 좀 던져주세요. 이런 저는 호소로 보여서. 아니 뭐 자기는 물에 안 빠지고 자기를 물에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래도 경제부총리도 하고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면 제가 보기엔 떳떳하게 출두해야죠. 출두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라는 이 막의 뒤에 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은 뭐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세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뭐 자유한국당은 당무감사를 29일 날 좀 발표가 되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홍준표 대표 쪽의 친박 청산이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될 거냐. 아니면 또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더 올 거냐. 이게 29일 날 당무감사가 상당히 좀 그게 기로에 서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능구 대표. 예, 금방 말씀하신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랬죠. 옛날 진보당 위원장의
개편이 아마 12월 중순이면 완료된다 그럽니다. 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완료하고 발언- 나서 원내대표 선출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2월 15일로 이야기했고 예. 홍준표 당대표는 7일 정도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그것이 이전, 이제 적어도 당은- 10월 이전에 되겠네요. 예. 예, 당규상은 당대표가 공고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을 쭉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홍준표 당대표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척점에 있는 친박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당 운영이 사실상 스톱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원내대표는 홍준표 당대표가 어떤 함께 파트너로 하고 싶은 분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번에 보면 초선 14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초선들이라 하면은 이번에 2016년도 때 이 총선에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어떤 그 친박 계리 출발은 예. 친박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개파 정치의 징조가 보인다. 단호히 배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 위기에 당 혁신의 길에 동참하겠다. 이게 보면 진박을 일컬었던 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15에 20이 친박이고 친홍이 한 20명 뭐 이 정도 된다 그러지만 많은 중립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까지는 홍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도 그 결과가 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봅니다. 보니까 김동구 대표는 이런저런 뭐 진단도 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 체제가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순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현성 부원장 짧게 얘기하겠다고요. 예. 저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능구 대표님이 아주 되게 목소리를 높이셔갖고 여당 존재감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유일하게 또 여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뭔가 일이 된다. 그래서 김능구 대표님께서 뭐 야당처럼 친박이니 친홍이니 친한이니 이렇게 싸우는 걸 시끄럽게 싸운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텐데 여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야당처럼 했어요. 어떻습니까? 국정감사가 야당이 주도해야 되는 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집안 싸움 때문에 여당은 주도해서 국정감사를 치렀고요. 지금 예산정부 그리고 엊그제 통과시켰던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서 세월호 2기 특조 2기를 만들었고 가습기 피해자들의 원인을 규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빨리 야당의 집안 싸움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국민들한테 꼭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성 부원장이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해주네요. 양면선을 같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단합이 잘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별로 노출이 안 돼서 언론의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역할이 소극적에서 그런 거라는 건데. 제가 그 한 말씀만 딱 해줄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서민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2년 차가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장관이다 그리고 당에 요직이 있는 분들이 대통령 앞에서 자기들이 너무 작아지더라. 그 위험과 기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당과 정부의 청와대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벌써 이 장관들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좀 더 책임 총리, 책임 장관 그리고 그 여당의 어떤 이 당대표로서 국민의 몫을 전하는 데서 대통령이 요구했잖아요.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남원정 얘기도 하면서 뭐 청와에서의 물매기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김현성 부원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사회적 참사 관련 특별법도 했고 이거저것도 많이 성과를 냈다 하니까 뭐 그것은 뭐 이제 전달이 충분히 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